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만성적인 상황,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만성적인 상황이라고 네. 하면은 왜냐면 계속 싸운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관산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고대계 상황. 상황이 잡혀서 죽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신라랑 백제가 원한 관계가 되게 되고 일본 서기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 측 사서나 중국 측 사서만 많이 검토했었어요. 왜냐면 일본 서기는 신화적 내용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인정을 안 하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또 일본 서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다라는 걸 지금은 인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신라는 이제 백제 성왕의 머리를 참수하고 참수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밟고 지나다니는 이제 북청계단 아래다 이제 묻어뒀다. 어머. 고통스럽겠다. 그렇죠. 백제 왕이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백제인들한테 계속 이제 분노를 자아내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계속 두 나라 간의 이제 싸움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 그 부여씨 가문 입장에서는 뭐 나라 떠나서 우리 아버지 목을 잘라가지고 있을 수 정말 없는. 큰 망신을 준 그 적.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뭐. 그렇죠. 끔찍하다. 백제랑 신라가 이렇게 그냥 서로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완전 원한 관계. 원한 관. 근데 이 중에 한 나라인 백제가 네. 갑자기 일본에 이 정도로 귀향을 보냈다는 게 그쵸.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걸 찾았냐면 이게 바둑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을 상상을 하게 됐어요. 바둑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LOL, 롤 같은 게임인 거 아닙니까? 보시면 지금도 그런 세계적인 게임들, e스포츠를 보면 네. 그거 하느라 일상이 안 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바둑이 그런 거였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네. 기록이 있어요. 어. 의장의 먼 할아버지였던 그 백제 21대 임금이 계로왕인데 개로? 계로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의장의 먼 할아버지인데 네. 그 21대 임금 계로왕이 소위 말하는 바둑 페인이었어요. 그 바둑을 우리를 치면 지금 이제 PC방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바둑에 그냥 완전히 너무 몰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네. 어떤 승려가 계로왕을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서 왕한테 니 좀 치나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때 기록에 따르면 네. 이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승려에 대해서 과연 국수였다. 국수였다. 정말 대단히 바둑을 잘 배운 아. 명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세계 챔피언이 놀러 온 거야. 우와. 와가지고 내가 같이 해줄게. 그러니까 계로왕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너무 신나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둑을 이렇게 잘 두는 사람이 왔으니까 극진히 모셔서 같이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 찐친이 돼버리니까 점점 이 승려가 계로왕한테 바둑만 두는 게 아니라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갑자기 가능한 바둑을 두면서 이번에 거기 위험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 성을 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계로왕이었기 때문에 점점 더 나라에 진짜 필요한 일이 있어도 그 승려의 말대로 사람들 막 궁궐 지는 데다가 사람들 동원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승려의 정체가 뭐였냐면 고구려에서 네. 스파이로 보냈던 사람이었다. 이게 실제 얘기인 거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의자왕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바둑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내가 의자왕이었다면 나 이거 그대로 한번 써먹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 이 방법을 그대로 써서 재밌다. 바둑을 이용해서 외교를 해서 어떻게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심지어 요 바둑판에는 요건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 접대하려고 만든 기능이 있다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볼게요. 엑스레이요? 엑스레이? 이걸 엑스레이를 이거 뭐지? 가운데 뭐 있어요? 아. 이게 이 바둑판의 또 네. 하나의 어떤 비밀인데 네. 자 보세요. 뭐. 이쪽이야. 열면 열면 반대쪽도 열리는 거지. 아. 오. 오.
신기해. 예, 이거 아,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배가 있는 게 한쪽에서 열면 한쪽도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 같아요, 약간. 이 용도가 뭐냐면 딱 열면 지금 규리님이 하신 그 반응. 오 신기해 막. 이 용도.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열린 거잖아요. 신기하죠. 배우는 느낌이 드는 기능이죠. 그렇네요. 서비스. 그때의 서비스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외장 보고 굉장히 감동받고 있는데 하나 더 줬을 때 막 감격이 올라가고. 뭔가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지. 그렇죠. 맞춤 제작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바둑판을 줬을 내 대신이 과연 누구일지 진짜 사람. 궁금해져요. 두구둥. 바로 이 바둑판을 받은 사람. 네. 이 사람이 굉장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었어요. 바로 645년에 벌어졌던 국제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국제살인 사건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심 작가님이 얘기했던 일본석이라고 일본석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때는 645년 6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나라 일본의 아스카궁에 큰 행사가 하나 열려요. 한반도에서 사신이 찾아오는 바람에 천황과 황자들은 물론이고 일본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인 거예요. 환영만찬. 환영만찬 같은 거지. 물론 그 행사에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최고 세도가 소가노 이루카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루카가 딱 온 거야. 아, 또 뭐 왔어? 누구? 다 계시네. 이러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이 이 소가노 이루카 앞을 딱 가로막게 됩니다. 만찬장 앞에서. 오늘은 외국에서 온 사신도 있고 천황까지 계시는데 칼을 빼고 가시죠. 늘 품속에 지니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딱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하는 순간 덜커덩 대극전을 둘러싼 12개 문이 일제히 닫히고 입구가 완전히 봉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쇄된 대극전 안에서 그날의 행사가 시작됐는데 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묘한 거예요. 사만의 사신이 이제 어떤 선물을 갖고 왔는지 막 읽어줄 거 아니야. 네네네. 예, 저거 여기서 요번에 가져오신 선물은 이런 거입니다. 라고 하는데 신하의 목소리가 막 너무 떨려. 막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손도 덜덜덜 떨어. 그래서 보다 못한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봐, 당신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건가? 천황폐하가 가까이 있다 보니 황궁에서 땀이 흐릅니다. 뭐 이런.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신호음 같은 야! 하는 외침이 들리더니 대극전 옆에서 왕자가 칼을 빼들고 달려와서 소가노 이루카를 망설이지 않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걸 나중에 에도 시대 때 한참 뒤죠. 네. 탄진 신사에 재현한 그림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을사의 변인데 한번 보시죠. 아, 이건가요? 네. 이게 국제살인 사건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거죠. 이 잘린 거 이제 우리 거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네요. 그렇죠. 블러 처리가 돼 있네요. 네. 제일 위쪽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천황, 두 번째 여성 천황이에요. 아, 그래. 머리가 길구나.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아, 칼을 여자. 들고 목을 베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황자. 네. 아, 여기. 네. 그리고 황자 옆에 활로 무장한 채 여기. 함께 거사를 치르기로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서 있는 네. 그 사람이 공범자였는데 네. 그 공범자의 이름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바로 의자왕에게 목화 자단기국의 바둑알이 들어간 서랍장을 선물 받은 일본의 내대신이고 아. 3명의 천황을 모셨던 명신이죠. 네. 네, 그게 바로 가마타리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을 왜 국제살인 사건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국제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살인 사건이라고 네, 하면 너무 궁금해요. 누군가가 이 소가노 이루카가 암살당하는 걸 보고 놀래서 뛰어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야. 한인이 죽였다. 한인이 죽였다 아니잖아요. 두구둥.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살해당한 소가노 이루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가노 이루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 불멸일 줄 알았던 친백제계 성향의 외에게 외교 노선을 바꿔야 한다. 과메기 먹자. 과메기도 먹고 굴비도 먹지만 과메기도 먹고 때때로 힘들면 고구려에 가서 말도 사오자. 그러니까 다변화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신라가 이때 엄청 왜 접근을 해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문명의 교류가 백제 위주로 많이 넘어갔던 게 일반적이었다면 노선이 다분화가 되면서 백제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을사의 변이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마치 의자왕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소가노 이루카가 제거됐고 그러면 이 황자 가마타리는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뭘 했냐. 일본 조정의 친신라계 귀족들을 처단을 하고 완벽하게 친백제 일변도로 외교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제 제가 선 넘는 거 알면서 한번 넘어볼게요. 자, 이제 선을 넘겠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야심 있고 결국 최종 승자 비스무리한 포지션에 가는 이 가마타리. 바둑판의 주인인 가마타리. 이 사람 백제계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근거라봤자 사실은 이제 사학자들이 뭐 근거로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고. 얘기 계속해도 되세요. 네, 이 나라현의 이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이제 나중에 후지와라 가마타리가 되는 그 인물을 모신 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사를 세운 사람들이 백제촌 사람들이에요. 백제촌 사람들. 백제촌에 사는 사람들이 왜 가마타리의 신사를 세웠을까? 가마타리가 약간 뭔가 백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세우지 않았을까? 네, 무관하진 않겠죠. 예, 조금 더 나가보면은 가마타리 본인이 백제계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실제 역사에서 그 목화 자단 기국이 어떻게 쓰였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백제가 망합니다. 네. 망하고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요. 근데 백제 부흥 운동은 일어나요. 백제 부흥 운동을 제일 크게 도와주는 게 왜예요. 왜? 근데 어느 정도로 도와주냐면은 당시에 배에다가 군사를 치러가지고 백제로 보내는데 배는 3,000척이고 27,000명이 그냥 이게 어떤 규모냐 하면요. 나라 기둥을 뽑아가지고 도와주는 수준이에요. 단순하게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라 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갑시다. 이 정도가 있어야지 정말 가능해요. 마음이 동해서 다 같이. 백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일본의 외교 정책을 다변화하려는 그 권력자를 암살케 한 네. 대신에게 의자왕은 이 비싸고 신비롭고 놀라운 바둑판을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본 자체의 정치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혀진 정치는 백제가 패망한 뒤에도 백제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까지는 핵심인 거지. 그렇지. 응. 덧붙이자면 네. 사실은 그 가마타리의 후손들, 그 집안 자체가 이후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됩니다. 후지와라라는 성을 이제 새로 봤거든요. 후지와라는 많이 들어본 성이잖아요. 후지와라 되게 유명한 네, 네. 일본의 가문이에요. 명문 가구, 권력 가구, 권세 가구. 후지와라 가문의 그 성을 받게 된 이 가마타리. 가마타리가 그냥 보통 백제계가 아니라 의자왕의 아들이었다. 정말 선을 막 넘네. 막 넘는. 막 넘는. 원래 학자들은 조각칼로 깎아나가지만 작가들은 차력을 던져서 붙이거든요. 근데 어떤 백제 왕자냐인데 당시 일본 천황이 여성이었어요. 와, 그러면 의자왕이 직접 일본을 갔다 왔거나 어디 스시마섬에서 만났거나 역사가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지? 천황께서 4박 5일 출국에서 없어지셨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일본의 가마타리는 부여풍이라는 왕자였다라고 쓴 일본 사람이 쓴 책도 있대. 왜 풍이겠어? 둘이서 바람 나가지고 그다음 바람풍. 부여풍의 그 풍이. 바람이 갑자기 나오네요. 사랑을 나눴다. 네. 야, 부여. 이 부여풍은 실존 인물이고
이게 좀 뭐 살 붙이기 나름인데 좀 타임라인이 가마타리랑 부여풍이랑 좀 겹쳐요. 알리바이가 네. 일본에서 가마타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같은 시간이고 일본에서 가마타리가 없는 시간이랑 풍이라는 사람의 행적이 확인되는 시간이 겹쳐요. 재밌다. 재밌죠. 이거를 재밌어요. 이게 사학계에서 막 진지하게 검토되는 이론은 아니겠지만 전혀 그냥 검토되지 이걸 않습니다. 가지고, 네. 전혀 검토되지 않습니다. 네. 왜 우리한테는 지금 빈칸으로 남아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도 이렇게 계속 그 넘나들 수 있는 것이고. 의장과 가마타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네. 장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정치 스릴러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스릴러. 휴먼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어드벤처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 정국을 뒤흔들어 보려는 되게 마음이 어두운 왕이 어떤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외교전을 그것도 짜는 너무 서스펜스 멋있다. 넘치는. 자,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 바둑판 하나에 수많은 상상력과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키우고 네. 학자가 거기에 약간의 그 팩트의 칼날로 조각을 들어가면 꽤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좀 봤어요.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지식이라는 게 창작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소재로 활용이 되는 거지 다 만든 작품에다 틀렸다 맞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만들어지는 완성된 웹툰은 언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어떤 웹툰이 나올까 되게 궁금하실 너무 텐데 궁금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역습 네. 우리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나 그 모 포털 웹툰 사이트에서 목화 자단 기국 또는 역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뼈뼈병 하고 지금 나올 겁니다.